오늘 금요일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흘러가나요? 반전이 있으리라라고 믿어보면서 외국인 수급만 계속 보게 됩니다. 분봉 차트로 코스피 낙폭 줄여가나 이런 부분만 계속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시그널들이 오늘 많이 나올 텐데요. 주말 사이에도 아마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참 많을 겁니다. 좀 차분하게 이분과 함께 돋보기로 시장 봐야 될 포인트 놓치지 않고 체크해 드릴게요.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까지 빠질 정도로 예상을 많은 분들이 했을까 싶어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급락하긴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의 흔들림이 아주 폭락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의 이 반응 좀 과합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최근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부정적이다라면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제 어마무시하게 이제 주식을 매도한다라는 분들, 그렇고 이제 미국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이제 후퇴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이제 보름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한 70%였습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70%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AI 거품론에 더 무게감을 실린다라는 거죠. 최근에 AI 기업들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자금을 유치하면서 현재 AI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수익이 안 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과거 제약바이오와 마찬가지죠. 이들이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현재 지금 AI를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요소로 놓고 본다라면 글쎄 이게 긍정적인 일수는 지나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매도 피날레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쏟아낼 것들을 확 쏟아내고 나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부터는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 기간에서 나오는 조금 우리가 뭘 하다 보면 때로는 좀 강하게 힘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런 날이고 그리고 초반에 나왔다.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매도량이 많아졌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없겠죠.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하는 얘기가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빨리 맞아버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아침에 매를 확 맞아버리고 나면 오후부터는 또 물량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후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워낙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뭐 심적으로 좀 힘드실 텐데 무슨 긍정론이냐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MTN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60일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있는 상태고 6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은 상태 이런 정도라면 글쎄요. 조금 조정을 받는데 우리가 가볍게 맞고 지나갈 매인 줄 알았는데 좀 세게 맞는 매구나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일선이 3,650포인트 정도잖아요. 네. 아직은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은 차트적으로도 일단은 꺾이진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60일 이동평균 3,600, 3,700이라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4,200에서 10% 조정받으면 얼마죠? 3,800 정도죠. 그러니까 대략 한 3,700, 800 정도에서는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파르게 두 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과 봉이 만났을 때 그게 한 12월 달 초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도 놓고 보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최근에 MTN에서 말씀드렸던 게 서두르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려왔었고 요 60일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다양한 코너에서 설명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만날 때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하필이면 거품론도 같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나타냈어야 될 것이 가격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조정받을 때 오히려 거품론이 나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오히려 안정을 찾은 다음에 거품론이 나오면 시장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그동안 좀 버리기 좀 아까웠던 거 한꺼번에 다 버려버리면 오히려 또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받을 때 거품론도 나온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아직까지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거품은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선투매가 있다면 후에는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소화를 또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예견된 위기는 또 위기가 아니라고들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위험도를 좀 체크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겁먹고 팔 때 선방하는 섹터는 확실한 힌트가 있는가? 보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가 네. 않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관광, 여행, 숙박으로 출발을 했다가 수산, 이제는 화장품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몇몇 종목들이 또 하락 반전이 되고 있어서 네. 힘을 잃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속 하락장의 대안으로서의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힘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보다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덜 빠진다라면 나름대로 오늘 힘이 좀 강하다라는 거죠.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 그것도 눈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지는 않더라도 표정이 무표정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게 오늘 한일령과 관련된 주식들인 것 같아요. 웃을 수는 없는 장이에요, 오늘. 그렇지만 삼성전자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는 느낌은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령 같은 경우는 좀 모아가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초반에 무려 한 50만 명이 여행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검색량이 지금 1등으로 올라섰다라는 것들을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주 초에 50만 명이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더 늘었겠죠. 그런 분들 중에 3분의 1만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여행주들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어이제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 저는 화장품을 보면 대형주들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본 화장품 대비 한국 화장품을 사게 되면 여성분들은 일본의 이제 고가 화장품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신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가기 위해서는 브랜드 있는 화장품으로 그렇죠. 모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최근 AI 과열 논란 때마다 흔들릴 때 꽤나 중심축을 잡아줬던 게 바이오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수 흔들릴 때 코스닥이 선방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빠집니다. 바이오의 여파는 어때요? 지금 초반에 코오롱 티슈진, D&D 파마텍, 오스코텍 외국인이 사고 있거든요. 계속 이쪽 담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셀트리온이 빨간불을 켜기 위해서 지금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몇몇 작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시장 대안주로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술 이전 관련주들도 현재 지금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테마고 이게 시장 방어적인 역할이다라고 보기는 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연말에 퍼포먼스도 기대할 수 있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도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대안주라기보다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령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처.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새로운 투자처. 그렇지만 50% 이상 둘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주도주는 나중에 반도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지금 사느니 이런 종목,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에서 접근할 때 실적 키워드 셀트리온 같은 대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술 이전 키워드에 있는 펩투련이라든지 D&D 파마텍은 연일 5일선을 전혀 안 깨거든요. 좀 작은 바이오텍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지수 플레이를 하시려면 셀트리온을 보셔야 되고요. 셀트리온은 언제까지 투자를 하느냐? 삼바가 거래 재개될 때까지 대용품이니까.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드디어 이제 뚫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호주로서 알테오젠을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유망주로 지내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투자처에서 답을 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이틀 어제까지 샀고요. 수급. 그러면서 이제 수급으로 이틀 들어왔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차트가 깔끔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 유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8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밑에 손절 라인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완전 바닥에서 올라오는 LCC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일령 반사로 굉장히 약했었는데요. 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 기점에서 9,000원까지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지내어 오늘의 유망주였고요. AS 마지막으로 짧게 듣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이버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데 이번 주에 이제 재료가 있었잖아요. 두나무랑 손잡는 거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 네. 결정 난다. 그 이후에 확실히 좀 5일선 지켜내는 듯한데 이 모멘텀으로 직전 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오늘 빨간불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단도 그렇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익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AI 버블로는 하드웨어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일부 소프트웨어에서 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하드웨어는 아직 굳건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서 네카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의 선방 카카오와 함께 소프트웨어 쪽 눈여겨보시죠. 차영죽 와이즈 경제연구소장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은 시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가십시오.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